이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치열한 5년간의 싸움이 예상돼. 제3지대에 제가 나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1억씩 주고 당시에 예전에는 굉장히 그게 그 주장이 미쳤다고 했는데 호명랑하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작년 올해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이제 앞으로 5년간 여야 싸움이 없는 그런 대통령을 뽑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도전이 대선 세 번째. 세 번째시죠? 네. 네. 세 번째니까 이제 뭐 좋은 결과가 이제 있어야지. 예. 좀 이번에는 좀 어떤 각오로 좀 나오셨나요? 출마한 이유를 좀. 이번에는 여야가 어떤 의혹 선거라고 봐요. 뭐 고발 사주가 됐든 뭐 대장동이 됐든 하여튼 이 의혹에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 이런 선거는 처음이거든. 이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치열한 5년간의 싸움이 예상돼. 그래서 이걸 없애는 선거, 깨끗이 정리하고 민생 문제를 끝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하나 나와서 이 전국을 진정시킨다.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5년간 국민들이 여야 싸움이 국회에서 격돌하는 걸 보느니 제3지대에 제가 나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1억씩 주고 국민 18세 이상 전부 1억씩 줘서 가계부채가 2천조가 해결돼요. 그리고 매월 1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줌으로써 생활에서는 안정이 돼. 안정이 되다 보면은 여야가 싸우는 것도 없어져 버려. 국회의원 300명은 정신교육대로 들어가. 그러면서 100명의 무보수 명예직 의원이 임시로 뽑혀.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제도는 앞으로 없어져. 무소속 의원들만 있는 그런 나라. 뭐 이렇게 돼서 강력한 지도 체제가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오늘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평소에 좀 윤 후보를 어떻게 봐오셨고 앞으로 이제 또 상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전략이나 이런 거 어떻게 있으신가요? 윤석열 이상한 이름들을 들으면 나는 자책이 안 나와요. 그것도 이상한 현상이야. 윤석열 후보는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검사고 또 훌륭한 검찰총장이었고 지능이 뛰어나니까 검사가 됐겠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 뭐 아내 문제가 있다 샀지만 연자제가 없어진 지 오래고 뭐 부모나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서는 상당히 강직하고 모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기셔야 또 이재명 후보도 소년공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나온 사람으로서는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100% 인격으로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는 없잖아. 인격적으로도 그 정도면 카리스마가 있고 훌륭하다고 봐요. 한 나라만 이끌어간다면 뭐 그 두 사람이 충분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나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국제 정세 하에서 아시아 통일을 해야 되고 세계 통일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큰 그릇이 나와요.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자기 경쟁자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잘못을 봐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두운 곳에 끌려가면 나는 콜미를 불러서 나와. 밝은 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민족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조건 2달 안에 1억씩을 줘. 국회가 필요 없어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으로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매월 1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줘. 그냥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죽을 때까지 한 100억대.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예전에는 굉장히 그게 그 주장이 미쳤다고 했는데 호명랑하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작년 올해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내가 옛날에
출산하면은 5천만 원, 뭐 결혼하면 1억, 이런 말을 옛날에 했잖아. 30년 전에 처음에 3천만 원 했다가 5천만 원 올랐어요. 그걸 했으면 3,600개의 초등학교가 안 없어져. 인구가 역삼각형이었는데 어린애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역삼각형. 어린애가 없어요. 노인 죽고 나면 이 세상에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럼 이런 나라가 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중대한 기로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는 내하고 경쟁한 후보 안철수라든지 김동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든지 오늘 나온 윤석열이다 이런 사람을 100% 부통령으로 임명해. 명예 부통령.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든지 그 사람들끼리 둘러 앉아서 의논해. 청와대에. 그래서 나는 그 어릴 때부터 사서상경을 배우고 모든 종교를 섭렵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사랑의 화신이야. 모든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옛날에 결혼하면 1억을 주자고 그러고 왜 애 낳으면 이번 대선을 보면 알겠지만은 주는 경쟁이야. 너도 나도 내 공약을 가져가서 서로 주자는 거에 대결인데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는 용돈에 불과해. 내가 주는 건 1억인데 그 사람들은 1년에 100만 원 주지. 그때 다른 후보들이 그러니까 총재님 그 공약을 많이 베꼈는데 하시는데 그게 주는 거에 경쟁이야. 이번 대선은 주로 어떤 것들이 그러면 좀 그러니까 뭐 국민 저 기본소득도 내고 이제 표절한 거 안 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 정도인데 그러나 난 그 사람들이 가져가도 기분 안 나빠요. 오히려 고맙지. 그러나 자동차가 있으면 다해만 가져가서 안 돼요. 그 자동차의 시스템 메커니즘을 만든 사람이 가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어. 1인당 150만 원씩 배당금이 나가면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디플레이션과 에그플레이션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게 중요하지 위험하지. 우리 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자연 현상이에요. 계속 성장이 되었어요. 성장해 온 그 과정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야. 뭐 인플레이션이 50% 올라가는 거 없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미연준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를 정하고 적절히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정신교육 때 이 공약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또 누가 보면 너무 과격한 건 아니냐. 아니죠. 이렇게. 정신교육 때는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 되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 거에 대한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자가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국가 지금까지 이 부익부 빈익빈이 된 국민의 80%가 월급 받아서 계산하고 나면 그날 적자야. 부동산 한탕하러 권력 잡는 건가? 공공개발이면 끝까지 공공개발로 가서 그 이익이 100% 공공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남의 땅을 500만 원짜리 200만 원을 사서 대장동을 개발했으면 그 이익을 국가가 가져갔다면 억울할 사람이 없어. 땅 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이야. 땅 살 때는 공공개발이 이렇게 땅 사고 분양할 때는 민간인이 돈 벌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묘안을 좀 한번 좀 설명.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는 정상적으로 물가 대비 올라간 부동산 시세는 무조건 국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해 물가 지수 이상의 매매 차익을 가져가는 일은 환수를 한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매매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 공공의 이유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주택 가지고 난리하는 일은 대한민국에 사라져버려. 내 말 이해갑니까? 그럼 이건 공산주의라고 좀. 아니지. 그게 자본주의야. 지금까지 있는 주택은 예외야. 앞으로 사는 주택 안에서는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거야.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돼. 맞아. 누가 물가만큼 올라가는 집에다 돈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하겠어? 모병제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네. 우리는 미국에 군대를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있는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미국 군대를 우리가 쓰는데 그 군대 세력이 모병제 군대예요. 그래서 미군의 전력은 막강한 거예요. 저게 의무병이면은 모병제가 아니면은 미군들 전쟁 안 해요. 저 사람들은 총알이 날라오다 가서 싸우다 죽어요. 총알을 피하는 법이 없어요. 왜? 죽으면은 영웅이 되니까.
우리 그럽니까? 우리 전쟁 나가서 죽으면 개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야. 모병제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20살부터 70살까지 나이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군대 갔다가 나온 사람도 군대 갈 수 있고, 실업자들은 군대 갔다가 뭐 1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뭐 한 달 근무하다가 하기 싫으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군대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민간 모병 군대로 말이야.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어. 남북 관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집권을 하시면은 북한과의 좀 이거 관계를 어떻게, 또 남북 통일이 아니라 거의 세계 통일을 주장하시니까. 나는 남북 통일을 반대합니다. 반대하십니까? 남은 그래서 통일부를 없애가지고 예. 통일부를 취업부로 바꿔요. 취업부. 취업. 젊은이들 취업을 취업, 예. 국가가 책임져요. 예. 남북 문제는 통일을 전제를 할게. 우리가 세계 10인데 지금 경제 규모가. 통일이 될 때는 세계 100위권 밖으로 넘어가요. 그럼 우리 국가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와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함부로 내세울 수 없어요. 네. 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뭘 느끼셨어요? 나는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나가는 거죠. 선거가 어떤 것이라는 걸 확실히 다 해야 예. 이번에 대통령이 될 거 아니야. 하나의 대통령을 왜 두 번씩 나갔냐? 공부하러 나간 거예요.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그렇죠. 공부해야 돼. 뭐 단일화나 이런 생각은 아예 없으신 거죠? 단일화. 예. 그거는 뭐 안철수나 뭐 여러 사람들이 단일화를 한번 만나보자. 네. 만날 용의가 있죠. 만날 용의. 만날 용의는 있고 그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네. 표가 많이 나온다면 그건 할 수가 있죠. 네. 여야처럼 우리가 마지막 한번 경선을 해볼 수도 있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은 허경영 대통령이 다 가지고 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